얼마 전에 저희 학교 국어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머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 지금처럼 발표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평범했던 학생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력T입니다. 누구나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또는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모든 정답은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의 발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또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로 잘했었는데 지금은 성적이 왜 이러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를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의 천재적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기, 게임하기, TV 보기 등 너무나도 주변에 재밌어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 중에서 과거에 정말로 공부가 재밌으셔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공부가 재밌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도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지 그 학생도 공부가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지금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고 수업 시간의 태도 또한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발표를 통해서 반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뻔한 이야기 같지만 공부 잘하는 다른 특별한 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해서 아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꽤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원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연애도 하면서 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결국은 성적이 떨어지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대학했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그때 한참 공부할 때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결국은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또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로 잘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부모님의 강요나 학원의 강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정말로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는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중학교 때는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본인 스스로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을 한 친구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아이를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게끔 만드냐는 것인데,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공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유전적인 힘이면서 상당히 극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직접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이들은 철저하게 주변 환경, 특히나 어릴수록 철저하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이제 필요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어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내가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따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만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부모님도 함께 책을 읽으시거나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습관이 공부를 자발적으로 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부 잘하는 첫 번째 요건이 자발성이라면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자기통제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15년 이상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은 심지어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순식간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의 자기통제력을 파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게임, TV, 연애, 핸드폰 등등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순식간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또한 바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유혹을 견뎌내는 힘 또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생들은 최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생들은 놀더라도 반드시 하루 본인의 공부 시간량을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 지금 중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휴식과 체력을 길러주어라. 공부는 꾸준한 시간을 들인 만큼 철저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 싸움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어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을 길러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충분한 휴식이다. 휴식을 통해서 이제 머리도 잠깐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어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의 경우에도 공부도 잘하지만 춤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저희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댄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정말 유전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공부의 시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 아이가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강인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여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 자체가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한 학생을 만났을 경우에 성적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아이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많은 노력을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이의 노력과 부모님의 사랑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라도 꼭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요.